김치와 젓갈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IARC가 최근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군 B그룹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감미료로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의외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이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발암물질 그룹들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면서도 몰랐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물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군 발암물질. 사람에게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짐작하고 아는 대부분의 발암물질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에는 현재 118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배와 술, 방사선, 라돈과 성면가루, 벤젠 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위장 속에 사는 세균인 헬리코박터와 간염바이러스, 햇빛과 공기오염인 미세먼지가 있지만 특이하게 소금에 절인 생선 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경구 피임약, 폐경기 때 처방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도 1군 발암 물질입니다. 1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술입니다. 술은 암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가장 간과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리고 담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주변에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강력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2군 A 발암 물질은 흔히 발암 추적 물질로 불립니다. 동물에선 증거가 충분하지만 사람에겐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75가지가 있는데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기는 후라이 요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분류에 야간교대 근무와 같은 생활 패턴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 교대 근무는 호르몬 균형의 파괴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교대 근무는 가능한 줄이고 꼭 해야 한다면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전 오후 야간 순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야간 오후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교대 근무에서는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2군 비발암물질의 분류는 흔히 발암 가능 물질로 불립니다. 인간에게 제한적이지만 증거가 있고 동물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두 288가지가 있는데 여기엔 커피와 김치, 코코넛 오일, 스마트폰 자기장이 포함됩니다. 커피가 방광암을 일으키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자파가 뇌종양과 백혈병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화학물질뿐 아니라 뜻밖의 발암물질이 아닌 듯한데 발암물질인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노출은 바로 암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오해보다는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발암물질은 곧 암이다로 보는 시각입니다. 발암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람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거나 하는 것만으로 암에 더 많이 걸리거나 또는 일찍 걸리게 되면 그 물질이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은 노출에 따른 확률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발암물질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물에 청산가리를 섞어 마신다면 바로 죽을까요? 반대로 맹물만 마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청산가리를 섞으면 죽고 맹물은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양에 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산가리를 섞지만 극미량만 섞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독극물이라도 극미량이라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정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하루 평균 50g 이상 매일 섭취하면 직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가공육 섭취량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붉은색 살코기를 매일 100g 섭취 시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암물질이라도 소량의 그 빈도가 적다면 덜 걱정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더 득이 될지 따져보는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 가운데 사이클로스포린이란 약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 약을 오래 쓰면 암 발생률을 높이므로 발암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수술 후 단 며칠 만에 이식 거부 반응으로 숨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CT와 PET 등 방사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1군 발암물질인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검진 목적으로 이들 검사를 자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증세가 나타날 때 어떤 병인지 알기 위해서 혹은 수술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들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암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 올라가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양과 노출 빈도를 조절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햇빛도 발암물질에 포함이 되었지만 적당한 노출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